네, 올해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게 이제 7번째인데요. 네. 올해는 일단 등장하는 장면부터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준비한 뭔가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 사망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잡은 후에 여러 차례 신년사를 했는데 늘 대개 보면 노동당 청사에 서서 그렇죠.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오늘은 우선 뭐 접근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등장하는 장면, 장소,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 전반적인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전략적 결단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본인의 안정적인 이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내배에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마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작년의 내용에 비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도전적이고 그런 이 신년사였다면 이번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실 인민복에서 저렇게 양복으로 갈아입은 것만 해도 뭐 파격이다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보면은 노동당 중앙청사에 입장하는 장면부터 시계도 보여주고 또 뒤에 종소리도 들리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굉장히 점점 세련돼지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주면서도 일단 군복을 안 입고 인민복을 안 입고 정상적인 양복을 입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 다름없는 국가의 지도자다 이런 모습. 그리고 올해는 또 달라진 게 이제 안경을 안 썼어요. 그렇군요. 지난 3년 동안은 안경을 썼었고 그 전엔 또 안 썼었어요. 그러다 안경을 써서 좀 달라진 모습을 연출하다가 금년에 다시 벗었고 그 뭐 컨택트 렌즈를 꼈는지 모르죠. 그러고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배경화면이나 저런 것도 굉장히 그 안정감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최고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듯한 아주 평온한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이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무실 책상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을 맞는 그런 그 영접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읽는 듯한 그리고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도 내용은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논조가 이념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였고요. 단지 이제 뭐 부정부패 단속하겠다, 뭐 더 자력갱생하자, 우리 힘으로 살자, 뭐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만. 뭐 투쟁하자, 싸우자,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없어졌고 미국에 대해서도 뭐 정면 대결하겠다는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국방 부분에서도 뭐 핵을 뭐 작년에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거를 신속히 배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그 미국을 겨냥한 핵 버튼이 있고 미국에 대해서 억지력 갖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도전이 없고. 아주 미국과 간곡하게 이렇게 잘 지내자는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길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안정된 모습과 정상적인 국가,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제재받고 있는 나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걸 일부러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년사가 워낙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분 분석대로 나는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 쓴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는데 노동당 청사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뒤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맞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많이 봤던 인물이에요. 그럼요. 지금 3명이 동행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공식 직함은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인데 예, 지금 저 화면 오른쪽에 그렇죠. 나오는 화면에 보시면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뒤편에 이제 김여정 네. 부부장이 보이고요. 그 김여정 부부장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영원 예.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입니다. 어떻게 조직지도부가 뭐 당 중에 가장 권력의 핵심이니까 그렇군요. 조영원 부부장은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예. 사람이고요. 지금 김창선 부장은 작년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비서실장과 카운터파트가 돼서 6.12 정상회담의 모든 준비 과정, 네. 특히 뭐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다 뭐 이런 표현이 예, 많이 그런 썼었는데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측근들, 가장 가까이에서 김정은과 함께 그림자같이 동행하면서 보좌하는 그런 인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김정은 모든 것을 뭐 본인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 뭔가 여유도 좀 보여주고 막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중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신년사를 낭독할 때 보면 뒤로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초상화가 굉장히 대형으로 걸려져 있고 이걸 중간에 곳곳에 이제 노출시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까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 누구겠습니까?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니까 항상 뭐 그 김정일, 김일성의 생일뿐 아니라 모든 뭐 총사령관 추대까지 다 국가 경축일로 기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이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을 뒤에서 지금 뭐 사망했지만 예. 저승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 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배치해서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아주 그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도 임기 초반에 비해서는 초반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하다가 네.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는 나는 나다는 거를 조금씩 강조하기 위해서 네. 서서히 이제 자기 행보를 하는 모습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 이런 신년사하고 이런 때는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다시 각인시켜서 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충성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30분 분량 정도 되는데 이 신년사를 북한 주민들이 다 암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진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북한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는 예. 저거를 다 암기할 때까지 뭐 집에 안 보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 몇 시간 내에 암기하기도 쉽지 불가능이죠 사실. 몇 시간이 아니라 네. 저는 뭐 한 달을 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옛날에 우리도 국민교육원장 예. 외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신년사 분량의 한 5분의 1 정도나 될까? 근데 그거는 며칠 여유를 줘서 못 외우면은 뭐 외워야만 뭐 벌을 안 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저거는 뭐 너댓 배가 되니까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해보겠죠. 전문을 외우라고는 안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의 골조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하기가 곤란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용 면에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오늘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비핵화는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단서 조건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 짧게 요약이 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확고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자세한 문장 표현을 보면 예.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6.12 성명, 미북 정상이 합의한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합의했지 북한 비핵화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지금 문장에도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의 전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한반도에 전개되는 모든 미국의 핵전력이 함께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북한은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자기가 해야 할 바는 다 했다. 이를테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풍계리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핵실험장, 폐기 해체 조치들을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할 바를 다 했고 약속한 바를 다 이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교착 국면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네. 미국이 할 바를 안 하고 사응 조치를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나는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노력할 것이다. 네.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미국이 사응 조치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결국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을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굴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오판을 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행동과 의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공은 미국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북한이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단순히 이제 미국이 한 걸음 더 나가라 이런 압박용인지 아니면은 정말 안 되면 판을 깰 의도까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김 위원장은 자기는 한 걸음 더 내디뎠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뭐 이게 뭐냐면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으며 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한 거는 작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왜 북한의 핵 동결을 못 이뤄냈을까? 일단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중단이 아니라 계속 되도록 중단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의 권리로 계속 핵 프로그램을 돌릴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정밀하게 자기가 체크를 못했겠지만 미국 국내 언론이나 다른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지금 계속 핵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계속 어디 시험장도 있고 뭐 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으면 시험하지도 이거는 물론이고 이 표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만들지도라는 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증산은 안 되잖아요. 일단 그 프로그램은 연구 이런 건 하더라도 무기를 한 개, 두 개 더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아서 이 자기 참모들이나 미국의 여론을 좀 설득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누구를 겨냥했냐면은 우리 정부는 워낙 지금 좋은 관계니까 뭐 겨냥할 것도 없고 미국은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겨냥해서 선물을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고 싶다.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환영할 만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내 나름의 성의를 가지고 만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서 새로 생산하는 거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은이 생각해갔던 것처럼 계속 압박만 하고 전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할 수 없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당신들이 지금 대화하는 길 자체를 막고 있으니 나 이게 도대체 옳은 태도냐? 나 대화하러 가겠다. 가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 즉 핵무기 개발 안 되는데 당신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바라느냐?
이런 반응이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정상회담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 외신들도 뭐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각오가 돼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열리게 될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대남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관련한 신년사 내용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결의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문에도 일부 내용이 있는 그럼요. 부분이긴 한데 네.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평양 선언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예. 그 여건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 때문에 결국 지금 모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과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그런 조치를 우리 정부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방금 청와대에서도 그걸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었고 예. 이제는 정말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남측 국민들이 금강산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예.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해줄게. 이제 마치 본인이 허용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 다시 말하면 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베풀어 주는 우리가 형식으로 베풀어준다. 지금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는 이런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 발전의 개선의 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직 발전은 되고 있지만 내가 덕을 못 보고 있어. 예. 남측이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 남측이 좀 미국이나 유엔을 설득해라 이런 메시지인가요? 눈치 보지 그러면? 말고 예. 눈치 보지 말고 좀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냉면 먹고 발언이 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점잖게 얘기했지만 예. 마음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첫 걸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첫 걸음을 했으니 이제 두 걸음, 세 걸음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포함한 예, 점잖게 그렇게 표현한 거로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점잖게 표현한 내용이다. 자, 북한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좀 눈에 띄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 북한 군부의 움직임하고 좀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이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문 장군님 의견하고 똑같은. 네. 이건 좀 어처구니가 좀 없긴 한데 우리를 남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허가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얘기를 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싶어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돌아가는 순서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 얘기를 또 하면서 미국이 직접 북한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건 경협하는 건 어려우니까 예. 그 대신에 과거에 나나 아버지가 핵 개발했을 때도 제재가 있었지만 그때는 전혀 개의치 않고 돌아갔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풀어주는 예. 게 어떻겠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할 얘기를 미리 한 거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트럼프로서도 저거는 저 몇 년 전까지도 개성공단 했잖아 그러면서 풀어줄 수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상황으로
작년에 올림픽 참여하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어쨌든 대북 제재가 심각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첫 번째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부정부패가 있으면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부패 단속하겠다 그러는 거고 또 더 안 좋아질 때 일단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도 탓을 하겠지만 이게 부정부패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모면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마련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관료 개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뭐 흠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놓음으로써 자기 경제도 자력자강으로 살리면서 군부에게나 군부나 관료들 개혁할 수 있는 여지도 이제 마련해 놓는 하나의 기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지난해는 무산됐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신년사를 보면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줄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지 그렇다면 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신년사에는 서울 답방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걸 위해서 미리 친서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친서 내용에 보면 여건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겠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계산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본격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서울 답방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아마 트럼프가 긍정적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든 정상회담이든 이런 것이 돼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면 아마 서울 답방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면 제 두 번째 차선책으로서 서울을 통해서 미국을 공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시기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루두루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